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 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전강 후약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강 후약이라는 표현을 오늘 아침에도 좀 써야 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락 종목 수가 지금 더 많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2,400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물 기준으로 지금 접근해서 보시면은 선물은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선물과 지수가 이제 따로 이제 갭을 벌리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200이 328포인트고 선물 같은 경우도 328포인트예요. 베이시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지수와 그리고 업종 코스피 200을 좀 대비를 했었을 때 지수와 선물의 베이시스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위로 2포인트 이상 좀 벌어지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같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은 조금 중립적인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거 같이 좀 보고 넘어가실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니고 골드만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최근에 약세적인 보고서를 많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마켓 기준으로 지금 코리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한국 증시 언더웨이트 이제 저평가 계속해서 매도 구간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안 좋은 구간은 텍 하드웨어, 세미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뽑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반등이 만들려면은 정치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 증시를 부양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반도체 긍정적인 뉴스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우주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도 참관했다고 하죠. 머스크가 우주항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몇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번 하락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우주항공 계속 지켜봐도 되겠죠? 우주항공은 계속 쫓아가야죠. 네.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참관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로봇 젓가락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로봇 네. 젓가락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6차 비행 발사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환호를 하면서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우주항공이 이번에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투자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쫓아가는 투자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게 많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스페이스 X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선 민주당 정권에서 계속 막았었던 게 뭡니까? 규제예요, 규제. 규제를 철폐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스페이스 X, 이 테슬라 쪽에서 진행했었을 때 이 우주선이 고래와 이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규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제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행시험은 점차 기간은 짧아질 것이고 추가적인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항공주 단기적으로 고가에서 너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일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차익 실현 구간을 노리셔가지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 X의 6번째 시험 발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에서는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블랙엘 생산에 차질이 없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영향으로 간밤에 엔비디아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모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반도체 섹터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는 항상 무슨 뉴스가 많이 나오죠. 네. 한 3월 달에도 나왔었던 이슈였어요. 네, 에너지 블랙에. 이제 발열과 관련된 문제가 3월 달에도 나왔었고 이제 이번 달에 또 나왔었던 건데 근데 재밌는 점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 항상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거 봐라 엔비디아 좋지 않냐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좀 너무 다릅니다. 많이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죠. 서학 개미들도 다 뭐 샀나 보면 다 엔비디아 샀고 3배짜리 샀고 옵션 사고 다 샀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상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미스가 난다면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역사적인 반복적인 관계를 보여줬었던 게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M7 주가를 좀 위주로 많이 보겠습니다. M7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동향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테슬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M7 주가들이 지금 보시면 하얀색이 EPS예요. EPS고 파란색이 M7 주가 지수 평균치인데 지금 보시면은 갭이 많이 떠 있죠. 주가 EPS 평균치에 항상 조정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앞선 구간에서 안 나왔고 과열 구간에 들어서 있으며 지금 엔비디아 특히나 주가의 옵션 구간 표를 보시면은 150불 기준으로 지금 미결제 약정수와 그리고 거래대금 수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올라가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좋은 실적이 나와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좀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확인해 봤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현구간 제약바이오랑 화장품, 리튬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매니저님은 오늘 탑픽으로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네.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12월 내지는 이제 1월 취임식 전까지 계속 볼 거는 트럼프 관련주밖에 없습니다. 관련주. 네, 오늘도 트럼프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넥스틸도 수익률이 좋잖아요. 네. 넥스틸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7,87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DK락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죠? 트럼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넥스틸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넥스틸 어떤 겁니까? 넥스틸 강류 관광 파이프잖아요. 자, 이런 가스관.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뭐 하나 더 있었죠? 네. 대왕고래까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DK락을 가져나왔는데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6%가량이 되는데 23년도 기준으로 76%입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37%가 북미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럼 이 회사가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엑슨모빌, 다우케미칼, 그리고 마라톤, 페트몰리움까지. 아, 진짜요? 좋은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넥스틸도 아니면 휴스틸도 이제 DK락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북미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한거래 뉴스가 나왔죠. 이번 달 27일 기준으로 시추 계획이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DK락 이런 관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한거래 테마 같으니까 12월에 최초 시추 첫 시추가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외국계에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집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거래일 이상 지속적으로 10월 말일부터 꾸준하게 매집세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고래와 트럼프 두 모멘텀을 등에 업고 있고 그리고 북미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직후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